미국이 한국에게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군사기술 이전 거부에 거액 발주 배제까지 연속으로 뒤통수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정작 미국 내부에서는 지금 당장 한국을 붙잡지 않으면 미국이 위험하다는 경고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에서 먼저 손을 든 겁니다.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배경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최종 통과시킨 2026년 국방수권법, 즉 NDAA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관련 조항이 통째로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애초 상원 통과 단계에서는 태평양 연안 한국 기업을 우대해 미국 자회사 설립과 투자를 장려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인 마스가, 즉 미국 조선 재건 전략의 핵심 발판으로 해석됐던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하원과 상원이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국 관련 문구가 싹 빠져버린 겁니다. 왜 빠졌냐?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미 하원에서 조선소 노동자 표심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이 한국 기업 우대는 미국 노동자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삭제를 요구했고 상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자국 조선소가 능력도 안 되면서 정작 능력 있는 파트너는 표 때문에 걷어차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외교가에서는 이것이 미국의 구조적 자기 모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NDAA에는 미 군함의 외국 건조를 금지하는 조항까지 명시됐습니다. 한국에서 미 군함을 건조하는 시나리오 자체가 법적으로 막혀버린 겁니다.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을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꺼번에 사라진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진짜 분노의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 해군이 한국 해군에게 CEC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CEC, 협동교전 능력,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지스함이 바다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CEC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함정의 레이더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수평선 너머에서 낮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늦게 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CEC가 있으면 다른 위치에 있는 아군 함정이나 항공기가 먼저 포착한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내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도 아군이 잡은 표적을 향해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함대 전체의 대공 방어 거리와 횟수가 수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사실상 게임 체인저급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지난해 월 북한에 증가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확보를 추진하면서 미국의 CEC 수출 가능성 검토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동맹국이니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미 해군의 답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기술 이전 정책상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 설명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경악스러운 사실이 확인됩니다. 호주는 이미 2018년에 호바트급 이지스함에 CEC를 탈재했습니다. 일본은 2020년에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했습니다. 같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만 불가통보를 한 겁니다. 이유 설명도 없이.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방산 전문 커뮤니티와 안보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의 한 전직 해군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CEC 거부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며 미 행정부 방침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동맹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정작 동맹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추는 건 막는 모순된 행태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 결정이 정치적 논리로 이루어진 자충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건 지금 한반도 주변 해상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의 우란 미사일을 역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바다수리다이 실형 지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고 상배열 레이더까지 탑재한 신형 전투함 최현함을 공개하면서 해상 타격 능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한국 해군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방어 시스템을 막아버린 겁니다. 결국 우리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을 목표로 미국 CEC에 맞먹는 한국형 해상 통합 방공 체계를 독자 개발하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한국형 시스템은
국산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함에서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그리고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처럼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함정에 한국형 CEC를 연동하고 통합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미국의 기술 통제가 우리 자주 국방의 발목을 얼마나 세게 잡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 거죠. 그런데 CEC 거부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사안을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협상을 통해 삼성, SK, LG 같은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업들을 미국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수백조 원대 투자를 이끌어냈고 사실상 핵심 생산 기술을 미국에 이식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이 군사 기술을 달라고 하니 거부한 겁니다. 기술은 내가 가져가고 기술은 안 주겠다는 뻔뻔함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노골성이 더해졌습니다. 유럽 기업들에게는 6천억 달러 투자 약속 서명으로 정리를 봐줬는데 유독 한국에게만 3,500억 달러 현금을 45일 안에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지아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 근로자들이 현지 처우의 분노에 항의에 나섰을 때 유럽이나 일본 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이런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 한국 근로자만 표적이 됐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패턴이 우연이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가장 만만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거죠. 핵 우산 아래 있어서 안보 부담이 크고 경제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끊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안을 짚어야 합니다. 쇠빙선 핀란드 발주 문제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 마스가 조선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업 재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였죠. 그런데 정작 대규모 실제 발주가 떨어졌을 때 한국은 배제됐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초대형 에너지 사업인데요.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쇠빙선 11척, 총 발주 금액 61억 달, 우리 돈으로 8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계약이 핀란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에게는 입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황당하냐면 쇠빙선과 쇠빙 LNG선은 엄연히 다른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핀란드는 얼음을 깨며 항해하는 쇠빙선 분야에서는 강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진짜 필요한 건 단순히 얼음을 깨는 것만이 아니라 얼음을 깨면서 동시에 LNG 화물을 싣고 운반할 수 있는 쇠빙 LNG선입니다. 이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 보유자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입니다. 두 기업은 세계 최초로 쇠빙 LNG선을 개발하고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에 실제로 선박을 인도한 실적까지 있습니다. 핀란드 조선업계 내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핀란드 해운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 발표 이후 쇠빙 LNG 기술에서는 한국이 현재 세계 정상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술적 맥락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주를 가져간 나라의 전문가가 먼저 한국 기술력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핀란드 발주가 순수 기술력 평가의 결과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유럽과의 협력 관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핀란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맹 간 이해관계 조율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한국은 그 조율 테이블에 애초부터 앉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군사기술 이전은 거부하고 실제 대규모 발주는 다른 나라에 주면서 협력이 필요할 때만 한국을 불러내는 구조. 이것이 지금 한미 관계의 실상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방산업계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이중적 행태를 반복하는 미국 행정부와 달리 미국의 전략 싱크탱크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경고를 내놨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현재 미국 해군이 군함 한 척을 완성할 때 세 척을 인도하는 속도로 찍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해양 팽창은 미국의 실존적 위협이 됐다는 것이 허드슨 연구소의 결론입니다.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안보 싱크탱크 중 하나가 이대로 가면 미국이 해상 패권을 잃는다고 공개 경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허드슨 연구소는 지금 당장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조선소 운영 능력이 미국 조선 산업 경쟁력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선택지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를 완료하면서 세계 수준의 기술을 현지에 이식하고 미 해군 계약 수주 경쟁에 본격 진입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역시 미국 내 조선소 추가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최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패키지가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이 협력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계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한 미국 방산 분석가는 전문 매체 기고에서 미국이 지금처럼 한국에게 기술은 통제하고 협력만 요구하는 방식을 유지한다면 결국 한국의 참여를 잃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해군의 전력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와 분석가들이 먼저 행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업계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협상력의 정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미국 현지 공장에 파견됐던 한국 숙련 근로자들이 현지에서의 부당한 처우에 극도의 불만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업계에서 파악된 바에 따르면 조지아 혹은 미국 공장으로 다시 복귀하기를 원하는 인원이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십 년 경력의 숙련공들이 미국행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국 진출 기업이 현지 채용을 하려 해도 인력 자체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시나리오입니다. 마스가 전략을 실현하려면 한국의 기술과 인력이 필수인데 처우 문제로 그 인력이 떠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바로 한국이 쥐고 있는 대반전 카드의 실체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미국이 마스가 협력을 간절히 원한다면 한국은 이것을 강력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미국의 요청에 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CEC를 포함한 핵심 군사기술 이전과 공동개발 R&D 투자를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래스카 LNG 쇄빙선처럼 한국이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분야에서는 반드시 우선 입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대규모 미국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지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미국이 동맹을 강조할 때는 그 동맹이 양방향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한국이 직접 세워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CEC 독자 개발 로드맵도 그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을 목표로 한국형 해상통합 방공공체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틀어막는다면 그 기술을 뛰어넘는 독자 역량을 갖추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독자 개발 역량이 완성되는 시점에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기술 종속국이 아니라 기술 파트너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 싱크탱크들이 한국을 지금 당장 붙잡아야 한다고 외치는 동안 미국 행정부는 여전히 뒤통수를 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좁혀질지 아니면 한국이 먼저 협상판을 바꿀지 지금 그 기로에 한미 조선 협력의 미래와 한국 해군의 독자 전력 강화가 동시에 달려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중국과의 해상 경쟁에서 미국이 한국 없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미국 내 가장 현실적인 전략 판단을 내리는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언제까지 한국에게 이중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500억 달러 현금 요구, CEC 기술 이전 거부, 쇄빙선 입찰 배제,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은 시기에 집중된 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압박의 강도가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한국의 협상 카드도 커지고 있다는 게 지금 상황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3,500억 달러 관세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되냐에 따라
그리고 마스가가 실질적인 기술 교환의 장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 이 판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과연 미국이 진짜 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고 태도를 바꿀지, 아니면 한국이 먼저 다른 카드를 꺼내들지, 그 귀추를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